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EV 첨단 소재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오늘 EV 첨단 소재가 좀 낙폭이 상당히 컸죠. 16% 정도.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EV 첨단 소재가 오늘 최저점 5,99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V 첨단 소재를 오늘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지금 바닥에서 지난번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려서 높게 파시려고 할 거고, 또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니까 시초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얼만큼 노리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다양한 구상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 EV 첨단 소재, 시간에 비록 상한가 들어갔지만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EV 첨단 소재를 폄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하게 오늘 시간의 상한가에서 감춰진 비밀, 제가 썸네일에서 얘기했듯이 CB의 물량 폭탄하고, 또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 주차별 그 동향에서 보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산 거로 나왔거든요. 외국인이 54만 주를 매수하고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었으니까, 내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는 신규로 낙폭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매수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CB 물량이 얼만큼 나오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가짜 외국인이 최근에 증권 시장에서 어제 제가 CFD 차익거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우량하고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종목들이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그 중에서 그나마 가격이 좀 싼 다우데이터가 물량이 터졌고, 그 다음에 세방이라는 종목도 물량이 터졌죠. 그러면서 장중에 저점 대비 단기간에 수익을 주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다음 타자는 아무래도 대성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가격이 일단은 지금 삼천리라든가 서울가스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16만원, 17만원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이 물량을 작정을 하고 걷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달려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여하튼 제 시황에서 이 CFD 차액 결제 거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선량한 일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기 현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현금 매매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어치 수수료를 감안해서 그 정도만 매매를 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기다 보면 1,000만 원 가지고는 돈은 추가로 더 얻고, 1,000만 원보다 조금 나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늘리고 싶다 할 때는, 지금까지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용거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 시스템이 좀 발달되다 보니까 CFD 차액거래라는 일종의 파생상품 거래로 우리 국내 증권사가 중개를 해주고, 최종 결제의 관리는 외국계 증권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순진하게 외국인이 전날 많이 샀으면 이게 외국인이 좋아서 샀나 보다 하고, 이튿날
그 매매에 주가 올라가면 따라붙고 하는 그 매매를 추종을 했었는데, 이제 이 CFD의 그 결제 방식을 알고 나니까 외국인의 매매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집중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 조건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단순하게 증권 경력이라든가 또는 기초 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이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수강을 한 4시간짜리나 이런 거 들으면은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면 그 자격증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그 제시를 하면 CFD 거래를 해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위험이 크다고 하면서 위험이 큰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에서 그런 증권업 협회나 이런 그 정책 당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주식을 더 벌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문 투자자다 해서 이 CFD 거래를 하도록 열어줬는데, 결국은 이 CFD 방식으로 거래를 한 계좌는 외국계 증권사가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내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외국인 매매로 잡힌다는 착시 현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EV 첨단 소재가 4월 28일 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CB 물량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한 800만 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EV 첨단 소재가 859만 주. 이게 이제 전환사채가 전환이 된 게 7회차 전환사채가 848만 주인데 발행가가 무려 1,700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10만 주라 좀 적기는 하지만 요것도 2,800원짜리. 그러면은 이 시장이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약하고 오늘 특히 이 EV 첨단 소재가 과도하게 하락했던 그런 배경도 28일 날, 오늘이 26일이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 이 800만 주의 물량, 아주 싼 이 물량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다시 사실 하등 올라갈 이유는 없었죠. 오늘 최저가를 장중에 기록하고 종가 무렵에 지금 국내 D사에 구리 시범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구리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상승할 재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EV 첨단 소재가 직접 구리광을 가지고 있다든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소재의 구리를 생산하는 업체의 물량을 그 무역 중개를 하는 그 단순 중개업을 따낸 거 아닙니까? 중개에서 국내사에다가 공급하는 단순한 그 릴레이 업무예요. 중개 업무. 브로커리지 업무. 그런데 이 규모가 약 한 500톤 규모다. 그런데 이게 장 끝나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초반에는 약간 그 100원 정도 반등을 하다가 이 뉴스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상으로 붙였는데, 요 주체가 저는 상당히 그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제 우리가 CFD의 그 계좌들의 허점도 봤고요. 그리고 CFD가 실질적으로 국내 개인들이나 기관들 매매를 하면서 이게 외국인으로 잡히니까 투자자들을 유인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내일 매매에서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여하튼 그
차제의 그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들어보면, EV 첨단 소재는 수산화 리튬, 우리가 MCN 고농도의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 주 원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주주는 넥스턴 바이오인데, 넥스턴 바이오가 지금 현재 500원짜리를 2,500원으로 액면 병합하도록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EV 첨단 소재의 자회사가 리튬 플러스라고 있는데, 리튬 플러스의 CB 50억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EV 첨단 소재가 리튬 플러스의 대주주가 된 거죠. 그리고 자회사로 다이나믹 디자인, 역시 타이어 소재나 2차 전지의 소재를 일부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는 우리가 2022년 실적에서도 보면 알듯이 자본금 규모가 한 160억 정도 되고 총자본이 700억 정도, 약 한 유보율 4~500% 정도의 아주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매출액이 작년도에 580억이 발생했는데, 보면은 영업이익은 28억 적자이면서 순이익에서는 100억 가까운 적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4월 28일 날 무려 850만 주의 저가 CB가 쏟아진다고 하는 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핵심으로 볼 수 있는 EV 첨단 소재의 CB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하는 거를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 재무제표상에는 CB 물량이 총 206억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 리튬의 그 활성화로 인해서 EV 첨단 소재의 주가가 물론 고점에 비해서 지금 한 40% 넘는 그런 하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옛날에 2,000원, 3,000원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싼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CB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발행한 것도 50억짜리 150억짜리 848만 주가 4월 28일 날 상장되고, 또 50억짜리도 기존 2021년에 발행했던 거를 4월 4일 날 재취득하면서 이 207만 주를 또 1769원에 5월 4일 날 상장하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EV 첨단 소재는 이 저가의 CB로 전환된 물량들이 한 1,000만 주 가까이 쏟아지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런 그 매수 패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CFD 계좌의 결제 방식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이튿날 강하게 샀다 이튿날 바로 파는 이유가 바로 주범이 CFD였었다고 하는 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가지고요, 매일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요. 이게 참고적으로 보면 또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오늘 고스란히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시간에서 500원 올려놓고 오늘 시초가를 무려 그 포스코 DX가 4% 넘는 15,000원 정도의 플러스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해 놓고 일반 개인들이 또 많이 따라 붙었겠죠. 이게 보면 오늘 169만 주를 외국인이 고스란히 더 매도하고 개인들이 떠하는 꼴이 됐는데, 너무 낙폭이 중간에 강하게 반등했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종가가 너무 마이너스 8% 정도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 점, 이게 선량한 외국인들이 아니고 CFD로 포장한 국내 개인 단타 세력들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매매에 충실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매매에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제 방송을 여러분들 많이 그 매매에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매매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 강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게 내일 당하기에 EV 첨단 소재 같은 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고 100만 주 싸놨으니까 7,000원 이상은 당연히 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고스란히 중간에 조금 반등하는 가격을 감안해 볼 때 7,400~500원까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여는 하되 윗꼬리를 어느 정도 주는 그 매매 타이밍, 매매 방법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수익이거든요. 이 EV 첨단 소재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시초가는 오늘 시간 외에서 7,000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7,100원이나 7,200원 또는 7,150원 이 정도를 주고 참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윗꼬리가 올라가는 게 얼만큼이나 올라가느냐, 요거를 잘 보시고, 예를 들어서 7,500원 정도의 반등을 했다가 거기서 더 뻗지 못하고 하락하는 기운이 느껴질 때, 물론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시중에 자기만의 그 매매 패턴은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초가가 아주 강하게 뻗고 오랫동안 이 하락했던 종목이라 여기서 상한가로 한번 올라온다, 이런 패턴이 보이면은 이게 시초가 밑으로 잘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그 위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오늘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EV 첨단 소재가 오늘 거래된 물량들이 1,900만 주 정도 됐죠. 그래서 내일도 시초가 7,000원 이상에서 공방이 펼쳐지면서 2,000만 주 이상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시초가에 7,200~300원 붙는 듯 하다가 7,000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가차없이 손절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CFD 계좌에 숨겨져 있는 외국인의 허수성, 가상 외국인, 가짜 외국인이죠. 가짜 외국인의 그 물량에 속지 말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가 4월 28일하고 그 다음에 5월 초에 CB 물량이 많다고 하는 점 참고하셔서 내일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